오늘 발표를 맡게 된 우리 공정학스러운 원장 박민성입니다. 일단 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희가 28학년도 입시 책자가 있어요. 안내집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게 학교들이 발표를 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를 급하게 정리해서 일단은 맡겼는데요. 그게 책자 자체가 이번 주 주말에나 이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용품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1층에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받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를 갖고 오신 이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냥 임의로 학교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고서 변화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책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별로 자세하게 이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라서 그 책자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하고 오늘 이제 진행될 내용은 지금 28학년도 입시가 되게 많은 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그 작년에 1학년 현재 2학년들이죠. 작년에 이제 1학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에서는 이제 특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인문계 학원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사과학원에서 하는 컨설팅 것들이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미술대학 입시하고 좀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예측을 했을 때 미술대학에서는 실기를 보기 때문에 현재 그 발표된 내용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분별력에 대한 걸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게 각 학교별로 갖고 있는 되게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예측을 했을 때 결국에 미술대학에서는 실기라는 걸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학교들이 내신을 적용을 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풀어나갈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발표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어떠한 선택을 하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교들에서 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올해 입시가 끝나고 내년에 입시를 치르고 나면은 뭐 디테일한 내용들이 또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이 흘러가는 게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순서는 일단 그 입시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그다음에 그에 따른 대응 전략,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전에 저희 학원 설립자이자 대표님이 계세요. 저는 이제 원장이고 대표님께서 부모님들 모시고 한번 한 말씀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쓰고 잘.
졸업식을 앞두고 홍대 앞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주를 찾아가서 이 건물을 임대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돈이 얼마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250만 원 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 계약은 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한 번도 없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기다릴 테니까 얼마를 준비하고 오너라 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이 홍대 정문 앞에 있는 서울 신탄 상업은행 지점장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제가 결혼할 때 그 건물 지하에 카페에서 결혼식을 하나 근데 제가 홍대 앞에서 3년을 하고 평촌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분이 너는 성공 분명히 성공한다 그러니까 가갖고 잘해라 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건물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평촌에 와서 저희가 여기 평촌 학원가에 저희가 세 번째 학원이었습니다. 그때 필사학원 있었고 영재사관 있었고 의상학원 필사학원은 어쩌면 안양시장하고 있고요. 영재사관하고 서울학원은 어우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진리하고 여기도 자리를 잡게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왜 잘 나가는 홍작부를 놔두고 왜 평촌으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은 고령화돼서 학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집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신도시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신도시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 평촌에서 학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와가지고 저쪽에 건물 한 층을 분양받아가지고 학원을 했는데 그 건물이 경매가 너무 가파졌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한 층을 학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제가 인테리어부터 모든 걸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낮에 토요일이라든가 이 책상 그 디자인 타일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부부가 상담을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딱 보니까 예스럽지가 않아요. 이분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우리 딸을 테스트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낼 수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말아달라. 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학원을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그래서 그 학생을 테스트를 했는데 그렇게 감각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더 안 좋은 건 일요일 날 학원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을 받았어요. 제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되느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다가 그 친구가 나중에 간 대학이 서울여대를 갔습니다. 서울여대를 어떻게 해서 갔냐면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의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알바생을 고용했어요.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학생들한테 원서를 한 3개 정도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접수 상황을 계속 준비하면서 너는 그 학교 갔다 나와, 너는 그 학교 갔다 나와 해가지고 이 학생이 들어갔어요. 서울여대를.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국 중앙 차관이었어요. 근데 그때 신중대 안양시장인데 저희 그 건물이 이제 경매가 넘어갔는데 다시 정상화돼서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준공이 안 나온 거예요. 건물이.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건물이 준공이 날 수 있도록 좀 시에다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준공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안양, 평촌, 과천, 우왕, 수원, 안산, 홍대 48명 학교가 있는데 47명이 저희 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떤 일을 하면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아팠어요. 아프고 나서 이제 여기 안양경찰지청에 들어오면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게 전체적인 미술 작품을 세팅하는 걸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청장이 평야를 판단하라 간섭하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했더니 간섭하지 않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한남더위 시행사인 한스자람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안양경찰지청이 미술 작품이 굉장히 지금 법무부에서 이슈가 되니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거기서 연락이 와서 한남더위 미술 감독을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안 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쉬고 있으면서 제가 저 후배에 이제 홍대 앞에서 제가 이제 같이 학원을 시작했던 그 후배에게 좀 맡아달라 하고 쉬고 있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 거기 미술감독을 하게 되면 어차피 뭐 국내 작가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한 작가들을 전부 다 큐레이팅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3년 동안 출장비만 3억을 썼어요. 미국부터 영국부터 시골 마을까지 막 작가들 만나고 일본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제가 영국의 시골 마을 작가를 만나러 갔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는데 영국 시골 마을 갔더니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재밌게 살기 위해서 일 좀 시켜요. 일하다가 마을에 손님이 오면 모든 연장 다 놓고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한국에 가면 아시아의 작가 100명을 선발해서 그 아이들 작업실을 지어주고 갤러리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면 정말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서해안에 섬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래서 섬을 샀는데 제가 그때 이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 혼자의 의지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수저를 가지고 옵니다. 자기 걸 먹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저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 상위 0.02%의 작가들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멀어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일본 쪽에는 뭐 굉장히 제가 일본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무역도 하고 이러는데 일본에서 가장 큰 미술학원이 토리미술학원입니다. 토리미술학원이 지금 미술학원이 지금 5개예요. 5개인데 일본은 한국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학원 원장이 대학에 추천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학교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어떤 대학이 될까. 그래서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신뢰관계가 없죠. 학원하고 뭐 학교에서 뭐 교수님하고 또 학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별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한국 아이들이 일본에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갔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일본에 일본
너희는 초기 산업사회 때, 산업사회 때의 최적화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같다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정보화 사회 AI에 최적화된 민족이 한국이다. 그래서 일본하고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답답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앞주에 어떤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3일까지 조그만 자료를 준비해서 일본의 주소지를 던져주면서 그쪽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3주가 있어요. 3주. 그래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3일쯤 끝날 일 같다가 그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일본에 유학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물론 취직은 잘 됩니다. 굉장히 취직은 잘 되는데 제가 일본에 한국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친구들 일본 가지고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 달에 봉급이 500인데 50만 원을 저축을 못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학원을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좀 지지부진해서 우리 출신을 원장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참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또 오래 전부터 이 강사부터 들고 있었던 친구를 원장으로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지금은 제가 그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이 학원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학원처럼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없을 수 없다. 왜? 학원은 성공하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좋은 대학교 많이 보내거든요. 그럼 좋은 대학교 많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력 있는 선생님이 들어오면 돼요. 실력 있는 선생님이 들어오면 실력 있는 학생들도 따라서 와요. 근데 예전에 저희가 학원이 이 전치를 다 썼습니다. 1층부터 8층까지. 그때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자리가 꼭 의자가 없어요. 한 3개 정도 없어요. 그 학생은 앉지 못하고 갑니다. 가면 학부형이 전화가 와요. 아니 무슨 학원이 의자가 없냐고. 그러면 그러시면 그냥 다른 데 옮기시라고. 그냥 우리 학원은 이 경우는 자리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서로 막 경쟁이 돼가지고. 근데 그때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아주 많이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세 사람이 술을 한잔했어요. 20 몇 년 전에 만났던 젊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이제 사법고시 해서 검사장에 지냈던 친구고 한 친구는 지금 요양병원 우리나라 여기 안양에도 있었죠. 로아스 요양병원이라고 있어요. 그거 만든 친구가 저하고 굉장히 친해서 일본에 20년 전에 일본 가서 요양병원도 같이 견학하고 미사병원도 견학하고 해서 한국에 로아스 요양병원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저희가 일본 갔을 때 그 이야기 했어요. 10년 할 사람. 왜? 10년 후에는 요양급여가 줄어든다. 일본이 그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하고 관두자. 관두는데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가르쳐줬던 게 뭐였냐면 부동산 경매를 가르쳐줬어요. 제가 이제 여기 저희 학원에 와서 부동산 소송하면서 알게 된 게 시행, 시공, 부동산 조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로아스 요양병원을 처분하고 그 돈 가지고 대형 건물들을 전부 다 경매받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양 구경철서 그 맞은편에도 지금 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거기서 이제 암병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이 만났는데 그거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의대는 졸업을 해서 취직이나 어떻게 먹고 살 걱정은 안 하는데 의대를 졸업하고 5년 동안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과정을 버텨야 된다. 그런 게 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검사장 지냈던 이 친구는 사법고시 된다는 보장 없이 3년을 된다는 보장 없이 3년을 공부한다는 게 얼마만큼 두려운 건지 아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박원장 자네는 그런 걱정 안 하면서 살았잖아. 그래서 그렇지. 왜?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림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뭐 취직을 고민하거나 뭘 고민하거나. 다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서영화를 했습니다. 서영화를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딱 보니까 야, 이 서영화 그냥 나중에 실업자들이 딱 좋은 직업이다 이거. 근데 내가 시골 촌놈이 서영화를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디자인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선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디자인 쪽에 제가 디자인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미술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느냐, 왜 디자인을 하려고 하느냐. 그 디자인을 매개체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우리 여학생들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일본 가면 디자인 티셔츠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 브랜드인데 한국만 없어요. 뭐 홍콩도 있고 중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다 있는데 일본도 있는데 근데 그 가게가 재밌는 게 뭐냐면 똑같은 옷이 5벌 이상 없습니다. 다 틀려요 디자인이. 그래서 와이셔츠가 호주머니가 있어요.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야 내가 여자라면 저런 브랜드 하나 가져다가 한국에서 해도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나는 막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제품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시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디자인과를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마케팅도 가르치고 장사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줍니다. 결국은 왜 광고를 하려면 시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시고 굉장히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해하지 않냐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젊은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최소한 자기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때 그게 되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고 시간이 가까워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가장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는데 바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어떤 아이가 나오냐면 죽도밥도 아닌 아이가 나와요. 미대도 못 가는 것이 근다고 성실함도 없는 것이 근성도 없는 것이 뭐 이렇게 돼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알바하면서 제가 알바를 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저 결혼했을 때 저 축의금이 뭐 해야지 제가 전세집을 들어가는데 저한테 축의금을 500만 원 되는 학부형이 있었어요. 2명을 마쳤습니다. 2명 다 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들이 하나였었는데 그 아이가 아무튼 힘들게 해갖고 대학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머니가 너무 저한테 잘해가지고 제가 서울 한남동에서 한남동 이사를 가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그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서 술 한잔 하자고 했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나서 취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인사불성 있는 사람하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예, 술을 막 이렇게 먹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는 연락도 안 받습니다. 절대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었거든요. 너는 내가 봤을 때 너는 절대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 지금 세상에 술을 먹고 길에 누운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옆에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지났는지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말씀드린 죽도밥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여기 평촌정보고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형편도 어렵고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이 그 학생들 중에 저희 학원에 와가지고 제가 대학 보내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지금 웹 쪽에 관련해서 잘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오늘 저기 제가 지금 제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 정말로 실력 있고 괜찮은 선생님은 내가 다 데리고 온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영입한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에요. 한문 선생님이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기를 하는 기간이 짧아졌어요. 지금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도 예전 선생님들만큼 그렇게 좀 실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3일씩 6일씩 이사람을 다니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 실력이 되는데 지금 아이들은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냥 만들어하고 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좀 오히려 선생님들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끊임없이 좋은 선생님을 찾고 좋은 선생님을 영입해서 좋은 학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 다니는 학생들이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지금 환경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건물에 뭐 유해 시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층에 다른 학생들이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좋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8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 첫 번째로는 그냥 학생부가 고등급에서 고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많이 계실 텐데, 그리고 이게 이제 보시면은 고등급을 비교를 했을 때 5등급제에서 1등급이 10%, 9등급제에서의 2등급 정도, 4 후반 정도의 어떤 레벨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등급이 누적 34%인데 4등급 중후반 정도의 그런 범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9등급제하고 5등급제를 제가 이제 비교했을 때 딱 요 점선 라인에 이제 맞춰서 등급별로 이제 위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뭐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학생부가 어찌됐건 간에 실기 전형을 본다라고 해도 반영이 되긴 하는데 그게
입시하고 학생부를 같이 보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보통 5, 6등급이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5등급이나 6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그 학생부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그것 때문에 불합격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은 없었어요. 대부분 학교들이. 그게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이제 3등급 정도 될까 4등급 정도 될까 이제 그게 궁금하게 됐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발표된 내용들을 쭉 보니까 5등급제에서는 3등급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등급까지가 보시면은 여기 딱 6등급 중반까지 걸쳐 있거든요. 이게 9등급제일 때 6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학교들이 바라봤을 때 5등급으로 바뀌면 3등급 이내는 들어가야지 이 정도 보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이하 4등급 이하부터는 이제 7, 8, 9등급으로 보고 있는 거고 7, 8, 9등급은 실기가 80%에 학생부가 20%가 들어가는 학교라고 해도 7, 8, 9등급 같은 경우에는 점수차를 되게 많이 벌려놓은 학교들이 거의 6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그 기준이 3등급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 교과 선택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이제 유튜브나 뭐 학과학원에서 막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선택 과목에 진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융합 선택 과목이 있고 거기에 학교들이 또 그런 게 있죠. 서울대 우리 학교에 오려면은 권장 선택 과목 어떤 과목들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작년에 되게 일찍 발표했습니다. 경희대하고 서울대 이런 학교들이 그것 때문에 또 골머리가 아파서 이게 학교를 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어디 과를 갈지도 정하지도 않았고 꿈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그 과목부터 정하고 앉아야 되는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면서 고민들 많이 하실 건데 일단은 이렇게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거 진로 선택, 뭐 융합 선택 이 과목에 대한 부분은 미술대학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권장 선택 과목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제 속이 좀 후련해지시죠. 근데 이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학생부 내용이 복잡해지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결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어차피 이거랑은 인연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부분들을 관리하는 게 낫느냐. 지금 현재 그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 내신이 2학년, 그러니까 1학년, 1학기까지 다 나왔죠. 1학년 2학기까지 두 학기의 어떤 내신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1학년들 같은 경우에 아직 내신이 여름방학 대기전까지 안 나왔다. 그래서 그때 대충 보시면 아실 거야. 그 보셨을 때 과목들에서 그 성취도하고 석차 등급이 있을 텐데 여기서 학생이 성취도가 A 그레이드가 많다. 혹은 석차 등급이 과목별로 국영수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 2등급이 많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의미가 없다. 부담을 좀 덜어내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학생부 종합전형 못하면은 그냥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미래 입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입시의 전체적인 큰 파일을 놓고 봤을 때 학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입시의 20% 정도입니다. 20%. 그렇기 때문에 학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입시가 실패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 수능이 변화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 좀 이제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수능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28학년도에 변화되는 내용은 탐구 영역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고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대충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국어 영역에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그다음에 통합, 선택 과목 페이지, 대부분 학교 그 과목들 선택 과목 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중점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탐구 영역의 문항이 늘어났고 시험 과목이 시간이 확대가 되고 뭐 이런 정도에 대한 내용은 이미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인데 이것도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미술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장 취약한 과목이 수학입니다. 수학이고 두 번째가 과학이죠. 이 두 가지 과목에 대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든 대학들이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중에서 택1,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반드시 두 과목을 포함하는 학교는 몇 군데 없습니다. 상위권대학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없고요. 수학이 필수로 반영되는 학교도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대. 만약에 서울대가 목표다,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서울대 목표가 있습니다. 꼭 있어? 네, 저 아니에요. 수학을 그럼 하셔야 됩니다.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는 양쪽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학년도 미대입시 수시 전형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저희가 해당하는 범위는 딱 세 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실기 단계별 선발 전형, 그리고 실기 일반합산 선발 전형, 그 세 가지. 이거는 이제 9등급제 일대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부 전형이냐, 아니면 실기 전형이냐 두 가지인데 크게 나눠서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로 1차로 배수를 뽑는 단계별 전형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일반 전형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위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홍익대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홍익대학교에서 홍익대는 100% 비실기가 없죠.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이 학교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칸을 펴놨는데 일단은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 데 비해서 홍익대학교는 성취도를 반영합니다. 성취도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성취도가 A 그레이드에 들 수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밑에 보시면은 택 1로 되어 있는데 수학, 사회, 과학 여기서 모든 이 3학년 1학기까지의 외신 과목들을 통틀어서 이수 단위의 합을 보게 됩니다. 이수 단위의 합이 높은 과목이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학생 중에도 지금 홍대 준비를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학생부를 보면은 다 1등급이거든요. 다 A 그레이드예요. 일단은 성취도가. 근데 수학이 B 그레이드. 그런 경우에 수학이 3학년 1학기까지 했을 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사회나 과학에 비해서 이수단위 합이 높으면 그게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 선택을 할 때 수학의 이수학점을 낮추는 게 되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홍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제 학생부를 딱 들여다봤을 때 성취도가 A 그레이드예요. 전부 국어, 영어, 사회 다 A 그레이드입니다. 근데 과학이 B 그레이드다. 근데 이제 과학보다 사회가 이제 더 점수가 괜찮은 거죠. 그랬을 경우에 과학이 모든 과목들이 이수 단위, 과목들은 다 이수 단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등급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수 단위 합이 사회보다 과학이 높다 그러면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과목 선택할 때 계속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이수단위 높여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 한번 들여다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홍익대학교를 내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시면 체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요 전부 다 석차 등급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25학년도 합격 평균치를 이제 뽑아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2.6, 3점, 미술학부 3.02, 디자인학부 1.87, 금속 3.17, 1등급 중반에서 3등급까지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25학년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내신 등급에 대한 평균치가 3등급에서 1등까지 들쑥날쑥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서류 전형,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활동 부분이겠죠. 이 내용에 대한 것 때문에 이 등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 진입장벽이 되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옆에 있는 수능 최저 등급, 수능에서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능을 보고 나서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게 28학년도부터요. 이 과가 지금 원래 홍대는 11개가 있거든요. 이게 학부로 통폐합됩니다. 일단. 그래서 보면은 일단 미술학부, 동양화, 회학과, 한학과, 조속과를 합쳐서 미술학부로 바뀝니다. 일단 학부제도. 그게 117명. 그리고 디자인학부, 시각, 산업, 소매 패션 세 과가 합쳐져서 디자인 학부로 바뀌고요. 이게 105명 합부입니다. 그리고 금속, 도예, 목조형, 다구학과 이 세 가지 학과를 합쳐서 공예학부로 바뀌고요. 이게 57명 선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8학년도부터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게 평균 성적에 대한 부분 좀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학부로 바뀌고요. 이게 정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평균 성적이 일단은 좀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홍익대학교는 이게 첫 해이기 때문에, 무조건 첫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되는 성취도하고 이런 내용들에 관련돼 갖고 학부 제도는 바뀌고 이게 되게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 이 어찌 보면은 이 관리만 조금 잘하면 되게 큰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데이터가 쌓여진 상태에서 입시를 치렀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여기 보시면 25학년도 평균 성적의 토대를 두고서 학생들을 지원을 시키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이게 뒤집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성적이 조금 아리까리하다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 조건을 맞출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홍익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떠한 그 내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수능 성적과 이런 부분을 따져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 안에 들어가는 미술활동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활동 내용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철저하게 기획을 좀 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전담으로 좀 해줄 수 있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홍대학, 홍대를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할 때는 홍대학에서 계속 입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강남에서 계속 10년 넘게 입시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찌됐건 간에 상위권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홍익대나 국민대, 서울대, 이대, 고대 같은 학교들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루는 학원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할 때에 홍익대학교와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 그다음에 국민대 현재 지금 입시제도 안에는 면접 전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면접을 전담해서 하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홍익대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컨설팅이라고 하죠. 입시 컨설팅을 받아야 됩니다. 친구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게 돼요. 현재 지금 저희 학생들 중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원장님하고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이 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더 잡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뒤에 보시면은 이제 홍익대학교가 그레이드에 따라서 성취도에 따라서
이게 등급을 점수를 어떻게 환산을 해놨느냐 이걸 좀 보시면 되는데 왜 제가 아까 전에 B 그레이드면 힘들다 반드시 A 그레이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홍대에서 잡아놓은 기준을 보시면 A 그레이드가 10점이에요. 10점이고 B 그레이드가 9점입니다. C는 7점, D는 4점, E는 빵점이죠. 어차피 C, D, E는 지원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취도가 C, D이다. 이건 지원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B 정도 되면 1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밑에 9등급일 때 환산 점수들을 보시면은 1등급 100점이고 6등급이 90점입니다. 6등급이. 그러니까 이게 요 점수 차를 보시면은 지금 A 그레이드하고 B 그레이드하고 거의 9등급제일 때 1등급하고 6등급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B 그레이드를 받는다라고 하는 점수가 되게 많이 좋지가 않다 이론상으로 봤을 때 단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B 그레이드를 받는 친구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성취도를 다 A 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B 그레이드를 받는다라고 해서 한두 과목 정도 받는다라고 해갖고 이게 치명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균치를 좀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지만 현재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제도에서 입시를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준비를 해봐서 어차피 지금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다 1학년, 2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바뀔 수가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석차 등급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본 순서대로 이게 순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좀 담임의 어떤 영향 약간 좀 주관적인 해석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제 잘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입사제를 준비를 하고 학생도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학교 선생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학생부의 어떤 내용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좀 잘 써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담임 선생님의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과 학생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그 역할이 딱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지 활동 보고서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성취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관리를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기 다단계 전형, 단계 전형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학생부를 맡아서 배수 선발을 먼저 해요. 배수 선발을 먼저 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는데 교과전형은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교과전형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과전형. 그리고 뭐 대표적인 학교들만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한 학교들은 그 입시 책자, 28학년도 책자를 이제 발송해 드리니까 거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전체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내용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실기 단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서울 과기대학교가 있고요. 과기대가 지금 보시면 1단계에서 800% 이게 8배수입니다. 1단계 800%를 일단은 선발을 해요. 학생부만 받고서 선발을 하고 그리고 통과가 된 학생들에 한해서 2단계는 실기 100%로 최종 선발하게 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 전형이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이제 2등급, 9등급제로 나눴을 때 기준으로 잡았을 때 2등급 초반 여기 국어, 영어, 사회, 과목 평균 2등급 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없어요. 중반, 중급, 초반, 중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3등급 정도 되면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원래 6배수였는데 8배수로 늘었고요. 그리고 네, 보시면은
1등급일 때 1000점이고 2등급일 때 990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학생부 등급별 27일 실기전형에서도 똑같아요. 1000점에 2등급 990점. 2등급일 때. 그 2등급이 아까 처음에 보셨을 때 9등급일 때 2등급과 5등급제 2등급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등급에서 여유가 좀 생깁니다. 일단. 예전보다 단계 전형에서 등급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8배수로 느는 데다가 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기준은 똑같거든요. 2등급일 때 990점을 주는 거. 그러 하기 때문에 조금 등급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지원하는 등급 자체는 조금은 좀 더 나아졌다. 여유가 여유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기대뿐만이 아니라 단계 전형을 보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앙대학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과기대 이 입시 결과 26학년도 입시 결과 보시면은 입학생 평균 성적이 산업 디자인과가 2.45등급인데요.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과 2.16등급, 도예가 2.9, 전부 3등급이 넘지가 않죠. 그러니까 되게 이게 높은 등급인데요.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은 조금은 더 여유롭게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등급 받기가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5등급제로 바뀌면서 2등급 받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 평균 2등급을 맞출 수 있으면은 서울 과기대 같은 학교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수시에서 요 다단계 전형을 한번 노려볼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대학교인데 중앙대학교는 되게 특이하게 출결이 반영이 돼요. 출결. 보시면은 여기 공간 연출의 출결이 10% 1단계에서 그 다음에 디자인 학부 같은 경우에는 25%가 1단계로 반영이 됩니다. 거의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다. 거의. 여기랑 경희대인가? 여기도 반영이 될 텐데 이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출결이 학생부에서 반영되는 학교가 거의 없다. 그리고 예전에도 학교별로 학생부가 반영되는 기준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꼼꼼히 다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출결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한 10% 정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결을 보고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어차피 출결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없을 거고요. 그것보다도 일단은 20배수 안에 들려면은 교과 등급에 대한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출결이 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출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중앙대학교 같은 학교는 조금 이제 배제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특이하게 출결이 반영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역시 내신 등급의 어떤 내용은 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일단은 여기 공연 참여하고 공간 연출 여기는 서울이거든요. 여기 서울인데 1단계에서 학생들이 실기를 먼저 보시면 돼요. 실기 먼저 보고 보시면은 여기도 실기 80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실기 30을 보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소묘를 봅니다. 공간 디자인인데 소묘를 보고 일반적인 디자인 구성하는 게 아니라 소묘로 2시간짜리 공간 구성을 하고 공간 연출하는 어떤 내용들을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일단 많고 소묘가 좀 괜찮고 공간 디자인, 실내 디자인을 좀 노려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학교를 볼 수가 있죠. 서울에 있는 데다가 굉장히 좀 인기가 높은 학교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교과 평균 등급이 낮지가 않아요. 실기를 먼저 뽑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평균 성적이 일반적으로 실기를 먼저 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되게 낮은 점수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 성적 보시면 3.3이죠. 되게 낮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학생부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실기도 되게 잘해야 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일단 이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다빈치 안성이죠. 여기는 이제 디자인 공예, 산업, 시각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2.8에서 3.4까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중반까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인데 이게
학교가 아무래도 과기대처럼 여기도 등급 자체는 좀 더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2등급 정도, 그러니까 5등급대에서 2등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학교들은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랑 영어, 사회 이 세 가지 과목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 과목의 등급이 갔을 때 뭐 2가 많다, 뭐 1도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2가 많고 3등급 뭐 한두 개 껴있다, 그래도 일단은 비벼볼 만한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일반 전형,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학생부하고 실기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기가 거의 7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 70% 이상인데, 지금 숙대를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숙대가 올해까지는 다단계 전형을 합니다. 여기가 대표적인 단계 전형 학교거든요. 서울과기대하고 숙대 두 학교가 거의 2등급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무조건 써야 되는 학교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서울과기대와 충경여대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숙대가 일반 전형으로 바뀌는,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호재다 볼 수가 있는 상황이, 학생부가 되게 좋은 학생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부가 많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일반 전형에서 상위권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이런 상위권 학교가 하나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다. 게다가 실기가 70%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신이 평균 한 국영사 3등급 정도 된다라고 하면 3등급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3등급이 최저여야 되거든요. 4등급 넘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골치 아파지니까 3등급 정도 됐을 때 볼 수 있는 학교 중에서 숙명여대가 포함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실기를 70% 반영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본인이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 단계 전형을 못 쓰는 학교들이 단계 전형을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실기 일반 전형을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는 게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한성대 뭐 이런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요 대학이 거의 없어요. 건대 같은 학교는 아예 수시를 뽑지 않고, 국민대학교 같은 학교는 안 뽑습니다. 프론티어 전형이나 뭐 이런 것들 뽑지, 특기 전형. 근데 이제 이런 학교도 숙대 같은 경우가 단계 전형이 일반 전형을 보고,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도 단계 전형을 보니까,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애매한 학생들이 노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레벨의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대 같은 경우에 좀 노려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보시면은 이제 모집단위별 반영교과, 학생부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국어, 영어, 사회, 교과, 전반. 학교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어하고 영어, 그리고 플러스 사회, 이 세 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어랑 영어만 반영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국어랑 영어, 사회는 어찌됐건 간에 많은 학교들이 반영합니다. 그 사회 과목에는 한국사, 도덕이 반드시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평균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뽑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과거 25학년도 합격자 1단계 합격자 교과 등급 평균 보시면은 시각 영상 1등급, 산업 2.58등급, 환경 2.4, 1등급 정도 이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 이게 모든 기준에 3등급만 조금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는 것 같고, 가천대학교가 이제 국어랑 영어를 반영하는 가장 일반 전형. 그러니까 이 학교는 전에도 일반 전형이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일반 전형이었어요. 그때 이 학교는 국어랑 영어만 반영을 합니다. 단임교과 전체 과목의 평균, 석차 등급이 선출된 과목만 해다. 전형적인 일반 전형 대학은 대부분이 이럴 거예요. 동덕, 그다음에 뭐 말씀드린 인하대, 한성대,
맞지가 기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등급의 기준표를 보시면은 5등급제일 때 98점 3등급이. 지금 9등급제일 때 저희가 딱 지금 올해까지 적용되는 등급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5등급일 때 98점, 3등급일 때 98점입니다.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은 5등급만 받아도 이 6등급 받아도 문제 없어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 6등급하고 1등급하고 2.8점 차이 납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옆에 보시면은 7, 8, 9등급이 있죠. 7등급부터 85점으로 확 깎아버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은 4등급부터는 80점으로 깎아버립니다. 3등급까지는 2점 차이, 4등급부터는 20점 차이. 이렇게 벌려놔 버리니까 4등급 이하다. 국어하고 영어의 등급 평균이 4등급 이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시에서 일반 전형, 실기를 보는 일반 전형을 지원하기가 되게 좀 까다로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인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를 보느냐, 실기 100%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요? 대표적으로 서울여대, 그다음에 덕성여대, 그다음에 전대블록관,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보면은 내신이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신이 4, 5등급이다 그러면은 그런 학교들을 수시에서 노릴 수밖에 없는데 선택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수능을 공략하는 게 맞아요. 이게 학교별로 내신 따는 게 쉽지 않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안 되죠. 뭐 3등급을 맞고 싶지만 학교가 너무 빡세서 3등급 맞기 너무 힘들어요. 저 왜 못 다녀요? 이런 친구들 보면 학생부가 모른다고.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걸고서 수능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수능 관리해서 정신을 노려야 돼. 안 그러면 수시에서 쓸만한 학교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학생부,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올 1등급이 돼야지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는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과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자체가 많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종합 전형 내신하고 그다음에 안에 좀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그런 교과 전형으로 아예 바뀌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 보시면은 내신 1.5등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대만 성취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1.5등급 이내 들어가면은 내 학생부 종합전형 어려울 만한 정도의 성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계 전형 같은 경우에 내신 2등급입니다. 2등급 이상 됐을 때 단계 전형을 써볼 만한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서울 과기대,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단국대 죽전, 이 정도가 됩니다. 어디가 있더라? 인천대학교, 그다음에 인천 가톨릭 이런 데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대여섯 군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단계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여기를 누를만하다. 대부분 70% 이상 학생들은 다 일반 전형, 실기 구조 전형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내신 3등급이 커트라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다른 학교들도 발표된 거 쭉 보니까 3등급 이하는 다 점수를 많이 깎아놨어요. 그래서 평균 3등급 정도만 될 수 있으면 되니까 그걸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쓰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왜? 사실 하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지금 못 때리고 있었어요. 갔다 오세요. 괜찮습니다. 너네다 너네. 또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갔다 왔어. 괜찮아. 요 기준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신 관리를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정지 전형을 이제 말씀드려야 됩니다. 정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가장 많이 하는 일반 전형, 단계별 선발. 이거는 수능 갖고 이제 대수 선발하는 대수죠. 그리고 일반 전형 일괄합산 선발, 수능 100%죠. 비실기.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가능성도 있다 볼 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학이 필수로 반영되는 대학 12년 서울대 하나 있습니다. 필수 반영. 나머지 대학들은요 이제 반영이 필수되는 건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어요. 수학과 뭐 국어 둘 중에 잘 나온 거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있고 수학이나 탐구 이게 하는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 필수로 들어가는 학교는 우리가 유일하다. 그리고 탐구 두 과목 반영 학교가 이제 서울대, 홍익대, 고대, 성균관대 상위권 대학교는 탐구를 두 과목을 다 반영을 한다. 그런 학교들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탐구 영역을 과학 탐구, 사회 탐구를 다 잘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한 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중앙대학교만 오로지 그냥 사탐만 반영합니다. 사탐만. 나머지 대학들은요 전부 다 사회 탐구하고 과학 탐구 중에서 필기이에요. 잘 나온 과목은 필기라는 거고 중앙대학교만 저희는 사탐 과목만 봅니다. 과학 탐구는 뭐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중앙대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능을 지원을 할 때 뭐 사회하고 과학 탐구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수학도 일단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학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수학 과목을 선택해서 푸는 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지원하는 게 맞고요. 왜냐면 이제 수학을 잘 찍으면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그 진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국어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시험 보다가 학생이 컨디션이 난조가 왔어. 급동이 온다든지 이렇게 돼갖고 국어 시간을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수학이라도 어떻게 잘 찍어갖고 만회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아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한 과목이 망하고 그냥 찍은 과목이 잘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얘기하죠. 보지 않더라도 공부를 안 해도 일단은 지원해라. 그 예전부터 수학을 이제 지원하는 과목에 따라서 학교 이제 수능 볼 때 학교 배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뭐 지원 안 하고 근데 예체능 학생들 지원 안 체육관 애들 안 하겠죠. 근데 시험장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에요. 수학 그다음에 뭐 지금 보시면 과학 탐구, 제2외국어 이제 알아보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일 때 제2외국어는 다 어려우니까요. 그냥 옵션으로 다 봤었거든요. 안 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학교들이 제2외국어도 택일할 수 있게 사회 과목, 탐구 영역 한 과목과 이렇게 택일할 수 있게끔 해놓은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랍어를 보통 학생들이 해서 그냥 찍어버리는데 도저히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문자 자체가 찍어요. 근데 잘 찍어서 3등급 나오는 이런 거. 3등급이면은 100분위가 80%입니다. 그걸 탐구 한 과목 대체하면 점수가 쫙 올라가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시험장 분위기 때문에 전 과목 다 점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자, 서울대학교 보시면은 서울대 관심이 이제 있으신 분들 보시면은 1단계 수능에서 등급별 환산표 여기에 나와 있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환산표로 해서 등급의 합산의 평균을 가져갑니다. 여기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평균 등급을 합산을 좀 더 높여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특정 한 과목을 되게 잘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합산했을 때 평균 등급의 합이 높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단계에서 수능 100분위를 활용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100분위하고 초점에 대한 차이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100분위는 1등급에서 그 퍼센티죠. 내가 어느 정도 범위에 해당되는가 전체 의시생 중에서 요거를 딱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딱 100%에서 빵점까지 있습니다. 100점에서 빵점까지 있다고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그 해의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만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막 134점, 136점 만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상위권 학교, 100분위 같은 경우에 중위권 학교에서는 성적 이 100분위 자체가 그 성적표에서 딱 표기가 될 때 100분위하고 표점이 같이 표기가 되거든요. 근데 같은 그 학생이 100분위가 한 친구가 80점이고 한 친구가 70% 그러면은 10점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표준 점수를 보면은 5점 정도 차이로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0분위가 반영되는 학교들이 점수에 대한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위권 학교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100분위를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등급 받는 학생의 100분위가 점수 차이가 3%예요. 3% 안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점수 차이가 만점자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서울대 정도 본다라고 하면 거의 1등급이겠죠. 학생 점수가. 뭐 홍대도 마찬가지고 홍대도 마찬가지고 1, 2등급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반영되면은 점수에 대한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들이 전부 다 편준수를 반영합니다. 홍익대학교, 국민대학교 전부 다 편준수 반영해요. 표점 반영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변별력이 표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1, 2점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보통은 표점을 반영을 하는데 서울대 여기 보시면은 2단계에서 100분위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죠. 이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실기가 좀 더 중요하게 실기의 실질 반영비를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점자들이 꽤나 있을 거기 때문에 수능에서 여기는 차이를 내려면 결국 실기밖에 없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의미를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대는 이렇게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등급을 그 수능에서 이 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급 이게 수능 성적을 딱 받으면은 표백 등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1단계에서는 등급, 2단계에서는 100분위 활용하겠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화여대는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실기 예체능 실기 전형인데 한 개는 1단계에서 4배수를 뽑고요. 4배수를 뽑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점을 반영합니다. 국수, 탐, 세계 영역 중 책 2 오늘은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잘 나온 거 두 과목을 합산해 들어가요.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 이게 점수를 좀 더 실기보다는 수능을 좀 더 많이 보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내용이지만 얘는 8배수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1단계에서 뽑는 학생이 2배로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점수가 좀 더 낮다 보시면 되고 어차피 1단계가 통과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기 싸움이 되는 게 2대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성적이 좀 애매모호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대에서 이 두 번째 실기 실적으로 홀로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하고 지금 이 28학년도하고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2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이제 부담이 덜한 경우가 이 전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괜찮으면은 이 4배수를 뽑는 전형을 선택을 하고요. 성적이 조금 모질라다 그러면은 8배수 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2대 같은 학교가 실기가 일반적인 다른 학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따로 해야 되는 학교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군에서 이제 다른 학교를 지원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학교, 상위권 학교들 다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2대가 준비하기가 되게 까다로운데 여기서 8배수 전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숨통이 트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배수 전발을 하는데 조금 다르죠. 배수를 5배수로 해서 실기가 보통 먼저 뽑습니다. 그러면 실기 40, 수능 60 나와 있고요.
그냥 실기 40, 수능 60까지부터 그냥 다 뽑아버립니다. 뽑아버리고 나머지 이제 조영대학 같은 경우에 이 모든 과들을 다 1단계에서 실기 40, 수능 60으로 학생들을 먼저 선발을 하고 여기에 통과된 학생들만 최종적으로 면접 전형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네, 두 가지 나눠진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간 공업 디자인 요 학과가 원래 이제 그 면접 전형을 이제 넣어서 이 다단계 선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 더 실기보다도 학생들의 그 의도라든지 생각을 좀 보겠다라는 의도를 좀 갖고 있는데 계속 바뀌어요. 보면은 바뀌어요. 공디하고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도 되게 그림도 잘 그리고 너무나 착실하고 잘하는데 이 숙 끼얹는 학생들이 있고 죽었다 끼얹는 면접은 자신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시각 디자인과를 가야 되는데 면접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 되게 괜찮은 친구인데 면접 때문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이런 걸 또 보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일괄 뽑단으로 우리 과는 뽑을 거야. 나는 이제 변화를 준 경우가 이런 경우고요. 또 다른 학교도 다른 과도 또 바뀌는 과들도 있어요. 그냥 일가서 뽑다가 우리 면접 전형 할 거예요. 공익이랄 것 같아요. 면접을 해서 뽑지 않으면 학생들이 되게 힘듭니다. 자기가 이 보통은 디자인과를 원해서 오는 학생들이 거의 80% 이상이고 공예계열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냥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그냥 일반 학과는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적응은 힘들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고 그래서 면접 전형을 통해서 좀 더 우리과에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을 좀 선별하고 싶어요. 이 점이 되게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미리 그걸 좀 방지하고자 면접 전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뽑겠다. 이제 이런 학과들이 공익계열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계속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줄고 어디 또 늘어나고 그렇게 되니까 또 바꾸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28학년도는 이렇게 이제 선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이 어떤 내용을 갖고서 선발을 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부와 그 수능 성적 그 두 가지만 갖고서 3배수 선발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적이 커트라인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엄청 높았는데 이게 7기로 1단계 선발을 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평균 성적이 내려갔습니다. 올해 입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그 결과치를 보면은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평균 성적이 제가 봤을 때는 평균 10% 정도는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도 작년에 이제 붙은 학생들 중에서 평균 이 학교가 시각 디자인 기준으로 하면은 재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100분이 90%, 영어 2등급에 100분이 90% 아니면은 도저히 못 붙거든요. 실기를 너무너무 잘해도 붙기가 힘든 상황인데 작년에 뭐 시각이고 뭐 상관없이 일단은 60%대도 합격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친구들이 점점 생기게 되면서 국민대학교의 전체 평균이 조금씩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겠죠. 28학년도에 입시가 됐을 때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내년에 치르지 않겠습니까? 이때쯤 되면은 올해의 평균 성적이 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평균치가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뭐가 올라갈까요? 경쟁률이 올라가요. 경쟁률이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물론 5배수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은 합격 확률은 5대 1 이렇게 되겠지만 그 5대 1을 뚫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은 이것 또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실기를 되게 잘해야 되겠죠. 서울대든 지금 이대든 국민대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실기에 대한 가중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그 입시 제도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일반적인 여기는 조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탐 수학하고 탐구 중에서 태길 잘 나온 거하고 태길 이렇게 될 거고
다 동일한 비율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영어 반영 배점 보시면 1등급 100점이고 3등급이 95점입니다. 95점. 이제 3등급부터는 이 학교를 봤을 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국민대 2등급이 기준이 되고 내가 이제 3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국탐 평균에서 몇 점이 까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성적대를 보고 하려면은 영어가 3등급일 때 국어랑 영어, 국어와 탐구의 평균 성적이 그래도 85% 이상은 나와야지 그냥 좀 어느 정도 최하선까지는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건국대학교가 바뀌었어요. 건국대학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수 선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8학년도부터 10배수로 수능만 맞고서 선발을 먼저 합니다. 정확하게 10대 1이죠, 이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어떠한 변수로 작용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가 10대 1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경쟁률이. 전과가. 근데 이 학교는 딱 10대 1이었을 때 실기에서 A를 받는 학생이 전체 정원 수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원이 30명이다. 그랬을 때 지원하는 학생이 딱 300명이 됐을 때 실기에서 A를 받는 학생이 딱 30장이 나오거든요. 10대 1이 넘어가는 순간 A를 받는 학생의 수가 정원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10배수 선발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예전에 10대 1이 안 넘어갈 때, 한 3, 4년 전에는 10대 1이 안 넘어갔었거든요. 건국대학교가. 그랬을 경우에 5등급짜리도 붙었었어요. 5등급. 평균적으로 4등급 초반이 이제 합격선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영어 4등급의 국탐 평균 4등급 초반, 75% 이상 됐을 때 합격선에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전에 10대 1이 안 넘었을 때는 5등급짜리 제가 실제로 붙은 학생을 가르쳤었는데 100분이 49%, 49등급이죠. 50%가 안 됩니다. 그냥 봤어요. 시골에서 와갖고 저기 여수에서 온 친구인데 서울까지 와서 시험 보는데 건대는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대신에 가문에 원광대 넣겠습니다. 원광대 넣는다고? 그러면 건대 봤어요. 원광대는 경쟁률이 1대1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붙은 거죠. 넣는 순간 붙었습니다. 옵션은 그냥 원광대 보니까 건대 펄 그거 봤어요. 보고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어떻게 그래?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재현적 한걸 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생했다. 잘 내려가다. 그러고 봤는데 세상에 합격이 최초 합격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또 여수 학원의 원장님한테 막 전화 오죠. 선생님 그 전까지는 되게 대면대면 안 지나. 절친처럼 갑자기 전화 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다음에 오시면은 뭐 맛있는 거 제가 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안 생기는 10대 1이 넘어가면서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이 합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10배수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8학년도에 첫 해잖아요. 이 눈치 싸움이 엄청 시작될 거거든요. 10배수면요 점수가 일단은 통과만 되면은 그림이 됐을 때 무조건 붙는다고 보죠. 무조건 붙습니다. A번 들어가면은. 그래서 만약에 10배수 선발을 한다. 그러면 이 학교가 일단 커디, 의상, 리빙 했을 때 경쟁률이 15대 1도 안 됐어요. 10몇 대, 10배수에도 12대 13대 이렇게 나왔으면은 평균 성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75점이 평균이다라고 해도 60%대도 있고요. 50%대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건데 10배에서 통과가 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이제 걸어보는 거. 통과만 되면은 A본 애들은 무조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재밌는 상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28학년의 입시가
어찌 보면은 정보를 좀 갖고 있는 학원들에서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입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시판이 이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예측을 잘하고 이 판도를 잘 읽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재밌죠, 참. 이거 보고 있으면. 그냥 무작정 한다고 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잘 짜게 되면은 네,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앙대학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반 전형인데요. 보시면은 디자인학부, 스포츠과학, 공연영상, 현장학부 보시면은 사탐, 과탐이 포함이 안 되고 사탐이 45%에서 반영이 된다. 유일하다. 우리가 밑에다가 여기 학교 폭력 조치사 1호에도 3호 선출자 39점, 최대 100점. 이거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모든 입시 요강에 이 내용에 대한 게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여타 학교들. 동덕여대 보시면은 여기 그냥 수능 60에 실기 40 그리고 국어 또는 수학 택일, 영어 33, 탐구 한 과목 34. 요게 저희가 동덕여대 빼고 동덕여대와 더불어 거의 90% 이상의 대학들이 다 이렇게 반영을 한다. 이게 보시면 되고 이때 사회 또는 과학 탐구를 식으로 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셔라. 자동 택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둘 중에 잘 나온 게 그냥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잘 나온 게 그냥 다르니까 학생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는 과목을 열심히. 과학에 자신 없으면 고민이 안 하세요. 과학이라고 해서 뭐 가산점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수능 위주, 수능 100% 전형 이게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해당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대를 보시면 자유전공 A, 자유전공 B 이렇게 있는데 A는 인문계와 동일함, B는 자연계와 동일함. 인문계는 뭐냐? 국어 40에 수학 30, 영어 10, 한국 20. 수학이 30% 반영되는 인문계 자유전공. 자연계는 수학이 40% 반영되고 국어 30% 반영되는. 수학을 내가 잘한다 그러면은 이 자유전공 B로 두면 되고 수학을 약간 좀 못한다 그러면은 A로 두면 되는데 둘 다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평균 점수는 거의 그냥 이등급 이상 보시면 돼요. 이제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긴 있는데요. 바로 경희대학 안 들어갑니다. 국어랑 탐구만 반영이 돼서 상해 한과학 이게 반영이 된다. 이대는 역시 수학이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균 성적을 보시면 100분위 점수 국어 100 100분위 100이면 1등 97 98 이렇게 되고요. 탐구 영역 98 92 평균 보시면 96 96 95 9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이에요. 1등급 못 맞으면은 비실기는 뭐 이유가 없다. 만약에 수학을 내가 저 좀 합니다. 그러한 수학이 3등급, 4등급만 돼도 비실기를 노려볼 수 있는 학교들이 있긴 있어요. 서울 수도권 말고 약간 충청권이나 이쪽으로 가면 상명대, 천안 같은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한 3, 4등급 정도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게 수학이 다 반영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좀 따져보셔야 되고 점수가 되게 높아요. 이게 비실기 전형은요 미술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인문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망친 학생, 걔네들 수학을 망쳤다는 건 3, 4등급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미술대학교 평균이 낮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안전번호 하나 넣어보자. 넣는 게 미술대학교 비실기. 예비도 되게 많이 들고 하는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성적이 높기 때문에
있다. 수능 위주 전형, 수능 100% 전형의 높이 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목을 어떤 게 우선순위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생각했을 때 수시에서는 학생부 과목이겠죠. 국어, 영어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사회 과목을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 과목에 대한 거, 국어랑 사회 과목을 보시고요. 거기에 좀 여유가 있으면 과학 과목입니다. 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영어는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영어가 1등급이 나와도 국어 탐구의 평균 성적이 낮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어하고 사회 과목이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시 전형에서 이제 서울 수도권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평균 성적이 아까 말씀 75% 선이라고 했죠. 이게 거의 그냥 마지노선이거든요. 75% 내외가 됐을 때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그다음에 뭐 동덕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볼 수 있는 성적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학교가 갑자기 없어져요. 갑자기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단 평균 75를 맞춰줘야 되고 영어는 걷게 됐을 때 3등급이 기준이 돼요. 3등급 정도 맞을 수 있으면은 국단 평균 75%에 영어 3등급 정도만 될 수 있으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어지간한 대학들은 다 도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영어가 2등급이면은 좀 더 나은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그 정도고 영어가 4등급이어도 문제가 안 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건국대학, 한양대, 중대 4등급이어도 괜찮아요. 여대는 안 돼요. 동덕, 성실, 서울여대, 축대 이런 학교들은 3등급 이하로 들어가면 점수를 엄청나게 깎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 3등급 정도 맞으면 되고 아니다 나 진짜 때려 죽어도 영어 자신 없다 4등급이 목표가 되면 되고 국어랑 사회 과목이 대신에 뒷받침이 안 되면은 영어가 2등급이 돼도 별로 쓸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수학이 괜찮으면은 이제 마지막에 수학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그 정도인데 필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따져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과목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표준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탐구 중화과목의 부과목이 평균 3등급이다. 했을 때 여기 보시면 3등급을 보시면 표준 점수가 57점이 나와요. 57점. 57 플러스 57, 두 과목이니까 더하면은 114점이 나옵니다. 100점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여기 1등급일 때하고 5등급, 1등급에 5등급.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평균 3등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1등급이 표점이 70점이고요. 5등급 같은 경우에 45점이죠. 그 점수의 합을 보면 115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과목을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제가 대학을 학생들을 이제 입시 지도를 하면서 수능 성적을 받아오잖아요. 학교를 이렇게 정해주는데 학교를 어디를 쓰면 좋겠다 이거를 정해줄 때에 진짜 답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골고루 안 좋은 학생들. 국어가 5등급이고요. 영어가 4등급이야. 탐구가 한 과목이 4등급 후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이 6등급이에요. 이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냥 100분위 성적이 40% 50%야. 되게 안 좋아요. 쓸데없어요. 근데 걔 중에 뭔가 도드라지게 잘하는 과목이 한 과목 있는 친구. 영어가 갑자기 2등급. 다 6등급인데 영어가 2등급이다. 탐구 한 과목이 1등급이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뭔가 계산기를 두드릴
하는 학교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 하나 맞고 5등급 하나 맞는 게 같은 3등급이지만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학과 관리를 할 때는 일단은 골고루 안 좋게 가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파악해서 점수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게 전략입니다. 수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제가 무조건 목숨 걸고서 만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만들어놔라.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뭔가 계획이 나오고 뭔가 좀 더 입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되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걸 좀 표를 마련하고요. 근데 백분위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백분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등급이면요 36점이에요. 점수 많이 깎이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데 표점 받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에 1등급이 95점이기 때문에 100분위는 95점입니다. 1등급이면 점수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적성교대를 쓴다. 영어가 예를 들어 2등급이에요. 한 과목에. 영어 2등급이고 국어가 6등급입니다. 저 유학 갔다 와서 국어 못해요. 6등급이에요. 탐구 한 과목 진짜 열심히 파서 1등급 나왔어요. 95점이겠죠. 나머지 한 과목은 5등급이에요. 36점 나왔어요. 그러면 뭘 살려야 되느냐? 영어랑 이 탐구 한 과목 95점짜리. 이걸 살려야 되는데 영어가 2등급이면은 덕성여대가 제가 기준을 생각했을 때 98점인가 나오거든요. 98점 2등급인데 판단 점수가 그러면은 탐구 100분위 한 과목이 95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점수는 96.7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점수면은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서울여대, 덕성여대 이런 학교들이 수능 과정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과목별로 해서 가장 잘 나온 거 2과목 반영. 그 중에서도 탐구는 한 과목은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점수가 엄청나게 높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한 거죠. 하기 때문에 점수를 좀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과목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특히 탐구 영역은 무조건 한 과목은 목표가 2등급 이상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도 이제 그림의 어떤 방향성을 보시면은 여기 딱 2가지 영역 지금 대표적으로 나눠지는 게 기초 소양 평가 영역과 기초 디자인 영역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되게 유형이 많죠. 보시면 기초 소양 평가 영역에서 고려대, 이하여대, 서울대 디자인, 서울대 공예, 그다음에 과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시립대, 국민대학교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 이제 위에 보시면은 다 건칙제로를 사용한다. 건칙제를 포함한 학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민대 같은 학교들도 지금 군대 유형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색연필 갖고 되게 이쁘장하게 그려놨지만 올해 실기 대회를 이제 주제를 보니까 거의 서울대나 이대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의 어떤 사용보다는 일단은 문제 해석 능력을 좀 많이 보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연필을 쓰거든요. 연필을 써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 여기는 뭐 그냥 드로잉 표현을 중요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 수양 평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같은 유형으로 본 학교가 다른 군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게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비슷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있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다군의 국민대를 갔다 왔고 다군의 서울과기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신여대가 이제 소멸을 하거든요. 성신여대를 보거나 다군에 다시 건국대학교 영상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영상과하고 산업디자인과 다군으로 옮겨가 있는데 옮겨간 이유가 딱 한 가지거든요. 저희는 국민대, 서울대 본 학생들을 받을 거예요. 목표가 딱 저거 하나입니다.
그 학생들 받으려면 실기 유형도 비슷하게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나군에 있는 뭐 건국대학교 커디, 의상, 그다음에 리빙자 여기랑 실기가 달라요. 다군 건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성적도 거의 10점 이상 못 씁니다. 다른 과들에 비해서. 또 올해부터 영상과가 넘어가서 입시를 치르게 되고요. 같은 목적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산디과하고 영상과하고 교수가 딱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과랑 산디과랑 학생들 입학할 때 평균 성적이 10점 이상 높아요. 10점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점수 좀 잘 받을 학생들을 좀 받아야겠어요. 그래서 다군으로 넘어갔어요. 작년까지 딱 가군에 있다가 다군 넘어가서 평균 성적 올리겠다라는 의도 얘기죠. 그래도 산디과보다 낫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제가 토대로 예측을 해보면은 요 기초 소양 평가 영역 실기가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 사이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AI죠. AI입니다. AI가 점점 발달할수록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초 디자인 평가, 기초 디자인 영역은 붓질에서 학생들의 표현력 중심으로만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걸 굳이 손으로 그려야 돼요. 굳이? 이거는 그냥 AI한테 시켜도 더 잘할 수가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초 소양 평가 영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문제 해석 능력을 보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가 만약에 변한다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될 거고 29학년도부터는 동덕여대가 요 기초 소양 영역으로 실기를 바꿀 거예요.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바꾼다라고 아예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추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기초 디자인 과목 보고 있지만 기초 소양 평가 영역에 이 그림을 추가를 해서 과목을 받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공예 계열도 같이 그걸 바꾸겠죠. 이게 점차 학교들이 이렇게 기초 소양 평가 영역에 과목을 추가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상위권 학교부터 해서 중위권으로 계속 그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 과목을 시도를 하는 학교들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물론 지방대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서울 수도권에서도 약간 레벨이 떨어지는 학교들은 이거를 쉽게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교수들 자체가 이 과목을 이해를 잘 못할 뿐더러 이 과목을 했을 때 쫓아가기가 되게 이 과목 자체가 힘들어. 문제를 해석하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중상위권 학교들 안에서는 이 과목에 대한 게 점점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대학교 특히 지방 학원들이 보통은 이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평가를 좀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서는 그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들을 학원들의 학원 원장들이 약간 좀 연출 같은 게 있어요. 형님 동생하는 사이가 되게 많고 그런 상태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기초 소형 평가 영역을 다룰 수 있는 강사가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없습니다. 지방은 아예 없고요. 거기는 지방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지방에 있는 학원들하고 교류도 하고 같이 연합적으로 보고 하지만 지방 학원들 원장들 얘기 들어보면은 요 기초조형 실기나 상위권 실기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있고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건데 그때까지 했을 때 지방에서 영향이 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러면 그때 되면은 서울에서 이거 과목 잘하는 수능 내리면 되지.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다가 여기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기초 디자인 과목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들을 제외하고 이 기초 디자인 실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선생이 거의 없습니다. 존재가 되게 하기 힘들고요. 이 과목 자체가 일단은 상위권 학교 위주로 편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강남에 거의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다 보니 강남에는 요 실기 과목만 갖고서 1년 내내 가르치고 입시 결과까지 보는 선생님들이 전문 강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있는 반면에 여기 서울 수도권, 평촌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수원, 분당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과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선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입시에서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초 디자인 유형은 딱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대 유형, 조건이 있는 기초 디자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도색대를 쓰고 이거를 평면도에서 예측될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라인 드로잉을 하시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따라서 문제를 내는 현재 학교가 공국대학교고요. 이 학교는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딱 정확하게 기초 디자인, 그러니까 이 디자인에 대한 기본 이론을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보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숙대, 서경대 같은 학교들은 이제 주제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산을 표현해라, 율동을 표현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주제어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숙대나 서경대 같이 이렇게 주제어를 갖춘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기초 디자인은 소리를 줍니다. 그래서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같은 학교들은 소재 2개, 3개 주고서 그냥 기초 디자인 하세요. 화면을 구성 연출해서 표현하시오. 이 정도가 이제 문제의 난이도로 보시면 돼요. 이런 유형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현재 90% 이상 대부분이 이 과목을 보고 있고요. 대신에 학교 이게 지금 과목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과목이에요. 입시에서 되게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과목이기 때문에 되게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거나 이러기는 되게 불가능하긴 하지만 학교들에서는 어찌됐건 변별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시도를 좀 하고 있고 조금씩 뭔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재에 대한 어떤 난이도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단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흘러가고 줄 수밖에 없는 이거를 학교에서 어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교수들이 회의를 해서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을 또 이렇게 올리고 거기가 결제를 받기까지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초 디자인 영역으로 현재는 대표적으로 2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일단 그래서 그 2가지 그 과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예비반 때부터 또 병행 수업을 2학년들은 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월부터 2가지 과목에 대한 것을 병행 수업을 하면서 이 2가지 과목에 대한 어떤 접근하는 그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를 줄여주기 위한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봐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지금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2대 조치사항 1호에서 7호는 10%에서 60% 감점 적용. 서울과기대 조치 1호에서 3호까지 총점 100점 감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혹시 학교폭력 조치 1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나요? 단성문이 조치 1호. 단성문 나왔으면은 100점 감점. 되게 큰 겁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강조가 되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서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고 있어요.
위에 뭐 이하가 되는 10%라고 하면 마이너스 100점이거든요. 아 이게 감지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고려대학교 1호에서 3호까지 그러니까 단속만 쓰면은 20점 깎입니다. 20점. 밑에 제가 합격권 실기 점수가 93점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실기가 300점이 30%니까 300점이 되는데 300점에서 실기 합격 점수가 93점이면은 한산 점수 279점이 나옵니다. 279점에서 20점을 깎는 거예요. 20점 깎으면은 259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100점 만점으로 하면 46점이 나오죠. 절대 못 붙습니다. 절대 못 붙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에 연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학교를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100%못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반성문 한 장 쓰는 순간 끝납니다. 입시. 이게 좀 항상 조심하시고 피해도 잊지 마시고 가위는 절대 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폭력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잘 체크하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고 일단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일단 학교들에서 4월 말 기점으로 해갖고 모든 것들을 발표했거든요. 유형 파일을 해서 굉장히 유출을 하거나 뭐 예측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온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이걸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잘 말했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저희는 끊임없이 이렇게 정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 드리면서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저희에게 학생들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지 않으시고 좀 더 안정감 있게 저희 입시를 좀 치를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좀 마련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차후에 개별적으로 이제 학생의 성적과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상담을 또 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이 또 생기면은 그때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상담을 하셔도 되고 연락을 주셔서 뭐 전화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학생을 통해서도 뭐 전달을 하셔도 되고 그런 거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내용들에서만큼은 모든 것들을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신 것 같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시 그 요강 책자 요강이라기보다 계획 책자겠죠. 학교별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 학교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쯤 돼서 인쇄가 더 나올 테니까 학생들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원을 안 다니는 본인들 같은 경우는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좀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받으러 오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설명 잘하고요. 네. 친구랑 한가영이하고 그 인문하고 그걸 따봤었는데 예. 있으신 건가요? 제가 수업을 제가 이제 원래는 저는 이제 그 강남에서 있을 때
작년에 여기 처음 와서 6년만 일단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실기를 같이 가르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입시반은 계속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초조형 과목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입시반에서 기초 디자인, 그다음 기초조형 평가, 시험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죠? 궁금한 거 없니? 없구나. 야, 그럼 우리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지? 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차후에 또 이런 주요 내용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